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미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살았고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청동기 시대에 살러 왔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살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험에 꼭 나오죠. 고조선은 청동기.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운 게 고조선이었죠. 단군 왕검은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청동기 시대의 거푸집을 이용하여 무엇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청동기 시대. 동자가 나왔습니다. 신석기,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였죠. 가운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석자가 들어갔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동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거푸집이 뭘까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때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들려고 하는 물건의 모양을 본을 떠서 거기다가 센 물을 넣어가지고 그 모양을 센 물을 녹여서 붙도록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거푸집이라는 거죠.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의 거푸집을 이용하여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 궁금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보니까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죠. 비파형 동검. 그래서 청동기의 동자와 비파형 동자, 이 동검하고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송식 토기는 무엇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써요. 야,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 생각하신 게, 이런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가 무엇인지 약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송식 토기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미송리 동굴 여적에서 나오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에 무늬가 없는 토기, 이를 갖다가 미송리식 토기라 합니다. 그래서 무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늬가 없다겠죠.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라고 있죠. 빗살무늬인데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뭐가 될까요?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죠.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그 다음에 청동기 와서는 무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금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였고, 그렇죠? 대표적인 토기라고 그랬죠. 어느 시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별로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보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청동기 시대라고 하십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무늬가 없는 거고, 그것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토기와 독이 차이점은 뭘까요? 토기와 독의 차이점은 불로, 독이나 토기는 불로 굽는 거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토기가 되고 독기가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 지배층으로 무덤, 지배층이 뭘까요? 자, 청동기 시 지배층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죠. 고조선을 태운 사람이 단군 왕검이었죠. 단군 왕검 지배층, 왕검, 고조선을 태운 우두머리. 그럼 피지배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조선은 계급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계급사였으면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좀 더 무덤을 멋있게 하고 누가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럴 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되죠. 청동기 시대는 단군 왕검인데, 단군 왕검은 무슨 뜻이냐면,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과 같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재정일치,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했다라고 해서 재정일치라고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 무덤은 고인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 보겠습니다. 뭘까요? 고인돌 맞습니다. 고인돌. 우리가 이제 고인돌 하면은 여러 식으로 고인돌이 여러 개의 어떤 큰 기둥을 세워놓고 넓적한 돌을 위에다 놓고, 그게 선사시대의 무덤인데, 이것은 북방식이 있고 이제 남방식이 있다라고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 무덤이 유명하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무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강화도에 가서 뭐 강화도뿐만 아니라 고창에도 있고 저쪽 전라도 화순 쪽에 있고 이 고인들이 많습니다. 오상리라는 데 있고 그래서 우리 세계유산은 강화도 고인들이 세계유산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시대, 벌써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야, 너무 빨리 넘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철기시대에는 무엇으로 밭을 갈고 무엇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말하는 철기시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농기구가 있겠죠. 우리는 철기시대의 유물을 보면은 많은 유물이 나오죠. 그 유물 중에서 철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차이점을 꼭 알고 넘어왔으면 좋겠죠. 자, 구석기시대는 유물이 뭐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먹도끼라고 있었죠.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할까요? 신석기 시대는 유물이 나면 아까처럼 빗살무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농경사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넘어왔을 때는 청동기는 뭘까요? 계급사회가 있다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죠. 계급사회. 그리고 민무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비파형 동검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제는 철기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기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데 농경사회인데 농사를 질 적에서는 뭐랄까요? 농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지었다. 이 농사라 개념은 우리는 벼농사를 보시면 돼요. 벼농사가 농경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구석기일 때는 사냥과 채집을 했고 이동생활을 했잖아요. 막집에 살고 동굴에서 거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그냥 주먹도끼, 그냥 승배찌르기라고 있다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고기를 잡고 동물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다 먹었으니까 다른 데 이동하고,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라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주먹도끼 있었죠. 이 주먹도끼는 인간이 만드는 최초로 규격화된 도구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정문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구석기 시대에 지나서 뭐가 됐습니까? 여기는 농경 문화, 쉽게 혁명이 일어나겠다겠죠. 농사혁명,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우리 정부 사회에서 IT혁명,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석기를 만드는데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간석기, 돌을 갈아서 만드는 거를 간석기가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경과 목축사업이 시작됐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런 구석기 시대의 빙하기에서 신석기를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해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바다가 강도 생기고 어디에 땅이 있고 농사 짓기 편리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이게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잘 짓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탁 정착 물러서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눌러서 농사를 지키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이 했다고 그죠. 그 대표적인 유물, 아까 빗살무늬 되겠죠. 신석기 시대는 옷을 동물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추우면 옷도 입고 뭐 동물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이 필요했죠. 그 실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락박기, 가락동 생각하시면 되겠네. 가락박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렇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박기. 가락박기는 뭐한다? 실을 만드는 도구였다. 팽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막 팽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실이 꼬일 거 아니야. 예, 그걸로 옷도 만들어 있고 또 어떻게 실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고기 잡을 때 그물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물도 만드는 것이 있었죠. 그는 모형이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서울 강동구 암사선사 유적지의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될 수 있죠. 거기 가면 신석기 시대의 어떤 문화상을 유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 유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락박기도 있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생활을 수확한 작물을 저장하는데 하는 것이 뭐야? 조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빗살무늬 토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넘어갑니다. 청동기 넘을 때는 중국에서 문화가 좀 약간 전파가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뭐 중국에서 문화가 시작되겠지만 이 시대에는 뭐가 될까요? 벼농사가 시작되겠죠. 벼농사 시작하면 이삭이라 가지고 벼 꼭대기만 딱딱 따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달 독할. 벼이삭을 따기 좋게 딱딱 끊게 할 수 있는 게 반달
유물과 돌칼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돌칼들도 사용했고 물론 구석기나 신석기나 어떻게 될까요? 돌 사용했어요. 반달, 돌칼 등을 석기로 사용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벼농사가 그래서 농업 생산이 그거 크게 증가했고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급사회가 등장합니다. 그 계급사회가 등장한 것이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조선하면 당근 왕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의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유물과 유적인데 사실상 고인돌을 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인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이제 유적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유물로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돌도 움직일 수도 어서 옮겨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유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파형 동검,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하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한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기인데 이 살상용으로 피를 많이 흘린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사각형 돼 있어 가지고 공간이 만들어 가지고 피를 찔리면 동물들이 피가 많이 흘리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든 것이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상징적인 유물로 대표하는 것이 뭐냐라면 비파형 동검, 고조선은 청동기, 그죠? 그 다음에 고인돌, 이것이 바로 청동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아까 4번 문제 푸른 철기시대, 농경시대. 그래서 철기문화는 고조선 문화를 그대로 이어온 조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하는 부여, 옥저, 동해, 삼한, 고구려, 요 나라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제와 신라는 어디 있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때는 백제와 신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다시 삼한, 마한 쪽에는 백제, 진안 쪽에는 신라, 그죠? 진안 쪽은 신라, 변안 쪽에는 뭘까요? 가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미 부여와 고구려, 옥저와 동해가 있었어요. 옥저는 어디 될까요? 저쪽에 이제 북한 쪽 청진 쪽에 있는 것이고 동해는 우리 강릉 쪽이 이제 동해라고 있었죠. 이렇게 부여, 옥저, 동해,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할 얘기한다 겠죠. 고구려 이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철기 시대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 유물 중에서는 철로 된 것이 많죠. 철로 된 것인데 그 철로 된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했죠. 농사를 짓기 편하게 해서.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청동기와 철기 차이점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동기의 차이점은 불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구웠느냐에 따라서 청동기와 철기로 되고 철기는 거기다가 어떤 다른 물을 아연 같은 걸 섞어 가지고 더 단단하게 이게 만든 것이 이제 철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석을 함께 넣어가지고. 자, 4번 문제 볼게요. 철기 시대는 본격적으로 무엇으로 밭을 갈고, 밭이 뭔지 알죠? 뭘로 갔을까요? 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뭔가 있는데 어떤 걸 갈았느냐면 이걸로 갈았어요. 철제 농기구. 좀 전에 설명했죠.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갔죠. 청동기 시대는 농기구가 사실상 없었어요. 이게 잘 부러지니까.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갈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뭘 했을까요? 밭을 갈려면 사람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이용하면 좋겠죠. 무엇인가를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 무엇인가를 이용하는 것이 동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까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죠. 철제 농기구를 밭을 갖고 동물도 이용하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죠. 동물을 이용해가지고 소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바탕으로 성립됐다. 참 어렵죠. 철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볼 때는 철기 시대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철기 시대는, 고조선이네요. 철기 시대는 같이 고조선이겠죠. 고조선은 무엇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바탕으로 성립되면 바로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설명했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철기 문화를 갖다가 철기 문화는 청동기보다 위인 거죠. 그죠?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그리고 계급사회, 고인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은 중국이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했다. 무엇은 중개무역했대요? 중개무역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서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뭘까요? 고조선은 중국의 한반도의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고조선은 중국의 한반도 남부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복습하겠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거푸집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무엇을 부면 샘물을 부으면 그 틀 모양대로 나오는 거, 이것이 거푸집이고 그걸 통해 만든 것이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자, 미송시 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라 했죠. 미송시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토기이다. 미송시 토기는 무슨 문이었어요? 청동기 시대는 비쌀 문이. 맞을까요? 아니죠. 민문이라고 했죠. 민문이. 우리가 민문이. 신석 시대가 비싼 문이고, 그죠? 문의가 없는 것이 민문이 토기죠. 민문이 토기. 문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문이 토기는 빗살문이 토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두텁다. 그런 것이 이제 민문이 토기죠. 낮은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뭐 약간 젓갈색을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것은 빗살문이 토기일까요? 민문이 토기일까는 민문이 토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석기는 빗살무늬, 청동기는 민문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게 계급사회가 있었다. 계급사회와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래서 그 지배층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었다. 고조선이 단군 왕검이었다. 단군 왕검은 지배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다면 연관이 되겠죠. 자,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갈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사실상 철기 시대는 아까 여러 나라의 국가 만드는 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부여, 고구려, 사만, 동해, 옥저, 이게 그 시대에 만드는 것이 바로 철기 시대고, 백제와 신라는 백제는 망한, 그 신라는 진한, 그 여러의 부족 국가 중에서, 마을의 여러 부족 국가 중에서 백제가 거기 주도권을 잡은 것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진안의 여러 부족 국가 중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백제와 신라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변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라에 다 나중에 흡수가 되죠. 그때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철기 시대는 고대 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사실상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철제 농기구를 밭을 갈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쌈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많아도 보니까 서로 뺏고 좋은 곳에 농사 짓는 것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될까 배부를 먹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고 리더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철기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설립했다. 말씀드렸죠. 고조선 주에서 6번 고조선은 중국이 한반도의 남부 무역도 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